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장중에 코스피가 2,499선을 터치하면서 2,500선 탈환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한 주가 지난 오늘은 2,400선을 지켜주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 하루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지수 하루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06% 상승 출발했지만 내내 파란불을 켰습니다. 장중에 1.44%까지 밀리면서 2,409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조금 힘을 내면서 결국에는 2,41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그 안에서는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1,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내내 파란불을 켰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82%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4거래일 연속 개인만 홀로 사들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1,500억 원대, 또 외국인은 500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여전히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중국의 급격한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원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1,354.7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오늘은 수처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옴시티 식수 공급망 해결을 위해서 사우디 정부와 국부펀드 관계자들이 국내 주요 수처리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크론한텍과 웰크론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웰크론한텍이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 웰크론한텍의 최대 주주인 웰크론도 함께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14%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웰크론은 3,43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이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네, 한한령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OTT에 한국 영화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 영상 콘텐츠 축제에서 우리 기업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출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 소식에 OTT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시세를 낸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레몽레인이 제작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3회 만에 시청률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에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윗골이 달았지만 그래도 16% 넘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5G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통신장비 업종에 대해서 내년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KMW는 오늘까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28,20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탄소 포집 기술 협력을 희망하면서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KC 코트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간 외에서 다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네요.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첫 거래일을 조정장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려면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한 주 전략 자세하게 세워볼게요.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가 미증시는 1년 중에 가장 조용한 주라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목요일에 휴장을 하고요. 금요일에는 증시가 열리지만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또 전 세계 쇼핑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도 시작이 되면서 미증시는 상대적으로 연중 가장 조용한 한 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얼만큼 영향을 받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주제가 1년 중에 가장 조용한 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슈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어떤 걸 챙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국내로 보게 되면 금통위가 어. 24일 날 10시에 네. 이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 0.25%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재료는 그렇게 새롭지가 않고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했을 때 또는 내렸을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것을 한번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금통위의 금리보다 환율 차트를 보면 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월요일 첫 거래일이었죠. 앵커님 멘트대로 상당히 오늘 좀 스타트가 좋아야 되는데 좀 기분이 안 좋으셨죠. 근데 저는 토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는 전약 후강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환율 차트를 보실까요?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경계될 부분은 늘 뉴스에 추정해서 매매하는 거 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들 고점에 매수하는 거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때 1444원에서 제가 주봉을 몇 차례 방송마다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지금 표시가 표시가 나죠? 이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격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락에 나왔죠? 이 주봉이에요. 그럼 지금은 또 어떠냐? 이렇게 환율이 많이 내렸으니까 당연히 테크니컬 리턴, 즉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아까 잉크님이 뭐 어떤 중국 어떠고 하지만 그것은 다 장 끝난 다음에 나오는 여러 기자들이 쓰고 오는 그런 데 불과할 뿐입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참 절묘하게 차트는 마저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략 후광선을 어떻게 보냐면 지난번 이 개파 하락했던 자리가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여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21선까지 오면 또 한번 꺾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 주가가 내렸었잖아요. 이게 또 환율이 리바운딩이 나오니까 주가가 꺾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이벤트 정리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23일 날은 연준위원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FOMC 의사록이 24일 날 좀 나올 겁니다. 추수감사절 24일,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25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떻게 이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관심거리일 텐데요. 그것은 뭐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시장을 먼저 조감해 보시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개인 투자에서 늘 조언을 드리는 게 남들이 안 볼 때, 두려워할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물론 주식이라는 게 100% 다 이길 수는 없지만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늘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 구간이 언제 있느냐?
바로 7월 달이었고 10월 달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최명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말 줄기차게 지금은 매수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수가 17% 올랐어요. 다 이때는 이게 빨간색이에요. 지금 뭐냐? 당연히 누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상승폭의 되돌림이라고 했는데 대략 이제 지금 음선이 6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실레이트가 6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어떤 이벤트 뉴스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21선 정도 오게 되면 여기서 오실레이트가 0에 육박하고 지금 서서히 노란색이 비치고 있잖아요. 반격이 나올 겁니다.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게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5주선. 이걸 메우고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노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하여튼 전약 후강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열어두고 오늘 좀 기분 나빴더라도 그냥 마음 다스리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좀 조정을 받아서 속상하셨을 텐데 조금은 위안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전략 후강이 예상이 된다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위원님이 지켜보시는 이번 주 일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제 현지 시간 23일 FOMC 의사를 공개가 나오고요. 또 23일 날 미국 10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 2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발표가 있는데 방금 이제 조은 종목님께서도 한 0.25포인트 올릴 것이었는데 저도 그 정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24일 날 미국 이제 추수감사 주장이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기대감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이제 제가 우리 그 조은 종원님께서 뭐 증권 3대 철학답게 참 시황을 설명을 잘 하셔요. 근데 거기 좀 부연을 하자면 우리나라 지수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134포인트, 그러니까 2100포인트까지 빠졌던 이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2주 만에 4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400포인트.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렸지만 내일 보면 이 노란색이 21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2380 정도, 그러니까 오늘 2419니까 내일 한 30에서 40포인트, 포인트 정도만 내리면 다시 반등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장이었지만 내일은 뭐 한 오후부터는 21선 2380포인트를 찍고 올라오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도 폭도 좀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살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위원님, 이제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는 건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네. 우리 시간으로 24일 몇 시쯤에 공개되는지 아세요? 자, 오늘도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새벽, 네, 24일 새벽 4시쯤에 공개된다고 해요. 근데 그날, 네, 날이 밝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죠? 기준금리에 대해서 일단 한국은행에서 네.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 나죠? 1%포인트 납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수가 있잖아요. FOMC 의사록에서 아무래도 매파적으로 더 언급이 나올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로 금리를 올릴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8월 달, 9월 달에 일단은 CPI 지수라든지 PPI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상회를 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냐면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죠. 이번 경우도 좀 마찬가지일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지표 예상치보다 하회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물가지수, 즉 PPI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8.4% 정도를 기록했었고 예상치 8.3%보다 조금 더 하회한
8% 정도로 일단 결과치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을 어느 정도 찍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연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폭을 또는 속도를 줄여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것 자체가 한국은행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약간 모의 투자, 그러니까 모의 형식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예상을 좀 해보았는데 과반수 이상이 0.25%포인트 정도로 결정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미 간의 어떤 금리 역전차를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최소 0.5%포인트 이상은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그래도 그 부분은 선택지로서 좀 어렵기 때문에 0.25%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일단 뭐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매우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어떤 결과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체코 원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반복되고 있는 뉴스죠. 이번 주죠.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입찰과 관련된 페이퍼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이 계약권 자체는 내후년, 즉 2024년 3월 달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계약 서류는 이제 그쯤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11월 말까지 또는 빠르면 이번 주 목금까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원전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 일단 체코 쪽 관련 이슈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제 본 계약이 한 1년 넘게 남아있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등 수준에서 시세가 조금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실을 줄이시거나 약수익이라도 일단 내가 매도해서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전략 선택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계속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일단 시오노기 쪽 관련돼 가지고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일단 홀딩스 쪽 역시 마찬가지 약세 움직임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2상 결과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쪽 학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내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좀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을 그나마 좀 모았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일단은 뉴 삼성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아마 12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앞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바이오 키워나갈 것이고 2차 전지 키워나갈 것이고 반도체 육성 계속할 것이고 사실상 늘 하던 이야기를 좀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네옴시티와 관련된 5G 쪽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강화된 어떤 전략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조인트 벤처를 여러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단독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즉 삼성 SDI가 GM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할 것이다. 그리고 페이퍼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 한데 삼성 SDI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해당 기사는 삭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뭐 일종의 제가 이제 팁을 드린다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다음 달 이거 거의 이제 확정된 사안인데 볼보와 함께 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합니다. 즉 삼성 SDI에서 볼보에 들어가는 전용 배터리에 대해서 볼보와 함께 별도의 벤처 회사를 좀 설립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규격화된 배터리 생산을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일정상 좀 참고하시고 지금 시장 확실히 어떤 뉴스라든지 명분이 있어야지 주가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또는 거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시장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 계속적으로 팔로잉 하시면서 전략적인 투자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위원이 다양한 섹터 관련해서 일정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주춤하면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주 장세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 전략과 대응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조은정보위원님. 네, 아까 말씀처럼 정말 월요일부터 하락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 위원님은 그래도 전략 후강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까요? 앵커님,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뭔가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10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참 줄기차게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쵸, 네. 그때는 멘탈을 잡아드리려고요.
지킴이 기회다.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 뭐 저다 오래됐지만 경험에 의해서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PPT를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오. 왜 그럴까요? 이미 결정적인 변곡점은 지났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투자의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뭐 지났으니까 뭐 자랑 삼아서 얘기한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펀더멘털을 수렴하고 그것을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꼭 우리가 뭐죠?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별주 장세 지속될까? 됩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내 계좌의 수익이 날 것인가? 아니면 뉴스 따라서 몇몇이면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일동제약 투자의 팁입니다. 일동제약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여기서 이렇게 매수해서 제대로 상한가를 풍요로 구가신 분이 몇 분이 되실까요? 물론 그러신 분들 많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확률적으로 이렇게 많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막 쫓아다니고 이제 그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수익도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미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는 크게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릴 때는 이 저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경계 모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토요일부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동제약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잘못 따라가면은 이렇게 크게 낭패를 해요. 고점 대비 16%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격적인 필연적으로 이렇게 난다.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싶어요. 이때 상한가 하면 뭐 때문에 상한가 갔는지 뭐 일본하고 어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이거 수익 잘 나도 조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잡으셨다면 수익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개인 투자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함정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최근에 로테이션 아까 앵커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5G 왜 올랐는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올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저는 EMR 7,000원도 상당히 좋게 봤던 종목인데 음선 3개니까 이렇게 오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뭐 KMW도 있고 뭐 H8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매수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양에서 오늘 황금 맥점 전략이 포착된 건데 이런 것들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롯데건설 때문에 안 좋은 악재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1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고 저점인 겁니다. 이제 답이 조금씩 나오시죠. 그러니까 회자가 그러니까 비관론이 일색있고 10월 달도 시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을 때 역시 롯데케미칼도 좋은 수익을 냈다. 또 NA플러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데 시간에도 한 8% 정도 좋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다. 따라서 제가 참 주제는 게 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미 이슈가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뉴스 그런 것은 이미 늦는 거고 그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어차피 로테이션 종목 장세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들은 저점에 노리시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미리 포착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저점에서 선침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석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은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이제 장이 돌아서면서 주도주도 이제 한편으로 살아나면서 개별주도 간다고 봅니다. 근데 좀 특이할 것은 그동안 이제 사드 문제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6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죠. 한한령 때문에. 근데 이번에 좀 중국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중국과 대만 문제도 있지만 또 큰 틀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사이에 가장 큰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의 핵심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대만의 TSMC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대만이 잘못됐을 때 키는 우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보면 게임줄도 좀 풀고 있고요. 뭐 이렇게
화장품주라든가 오늘 보면 이제 미디어 관련주, 뭐 영화 관련주 이런 주식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에서는 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예능 뭐 그런 관련주, 미디어, 영화 관련주, 뭐 노래, 음반 그런 관련주가 좀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물론 내일이나 모레쯤은 주도주 다시 살아나겠지만 개별주가 간다면 중국 관련주 좀 그 관련 중국과 한국과 수출 수입이 좀 자유롭고 그런 관련주 좀 중점을 주면 이번 주에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상 위원은 이번 주에는 한알령 해제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코스피가 금방 2,500선을 갈까 이렇게 기대가 컸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을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게 주식을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 보면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갑자기 주식이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했다가 급락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버티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연일 신저가를 갱신한다든지 시장이 상승할 때 내 종목은 오히려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한다든지 별의별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시장은 그냥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 매매를 해야 될 때 무조건 시초가 매매를 해야 될 그 시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한가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장중 매매 아무것도 안 하고 종가 매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각각의 시장 트렌드가 늘 존재하고 그 안에서 또한 테마와 어떤 섹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는가 그리고 그 모아진 돈들이 어떻게 시세를 분출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늘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특히 지난 상승장, 하락장 계속적으로 견뎌오셨던 분들 아무래도 상승장에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뇌리에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냥 수익 날 때까지 주식을 버티고 계신 분들 마이너스 작게는 20%, 크게는 30%, 40%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안고 그냥 마냥 버티고 계신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확률적으로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시간보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무식하게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장을 좀 잘못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모든 종목을 일단 사놓고 기다립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닥 개별주 정말 어찌 본다라면 시장과 전혀 무관한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개별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미국 경기 걱정을 하시고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십니다. 어찌 본다면 철저히 일정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정말 뜬금없이 이상한 연관을 지으셔가지고 손실을 안고 기다리고 버티시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은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때고 시장이 정말 재료, 뉴스에 반응하면 뉴스에 따라서 시장 거래를 해야 될 거고 시장에 정말 강한 섹터가 형성이 된다면 끌고 가십시오. 그때 가서. 그 전까지는 내가 주식을 손실로 안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현금 쥐고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거는 저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 일단 지금 시장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한 10개, 20개, 30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너무나 많으신데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그 손실을 상쇄시키기보다는 일단 갑작스럽게 반등하거나 갑작스럽게 재료가 터져가지고 10%, 20%, 30% 가는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종목은 수익을 내가 버티겠다가 아니라 손실을 줄이시겠다 생각하시고 일부 현금화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전장에는 되도록이면 전일 고점을 갱신한 종목 위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후장에는 당일 오전장의 고점을 갱신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양선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음봉에서 눌림 공략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 시장 같은 경우 재료가 빨리 소멸되다 보니까는 예를 든다면 전일 저점을 이탈한 종가일 경우에 그 다음날 개파랑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일종의 시장의 팁이고 어찌 본다면 유행이니까 이런 패턴들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전략 또는 하나의 어떤 투자 방법만 고집하는 바보 같은 그런 투자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전 매매의 달인답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세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장이 뒷걸음질 쳤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 5종목이나 있었고요. 또 400여 개의 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주 장세에서 살아남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보 위원님, 예. 네, 전략 후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주 후반에 수익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공 투자를 하려면 네.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가 있는 종목을 적시에 매수하는 저평가돼 거예요. 있는 종목.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몇 종목 한번 잠깐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삼화 알루미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에이스 겸 음봉 3개 왔네요. 다시 포인트에 와 있고요. 알루미늄 박에서 2차 전지에 쓰이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때가 오지 않았나.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가 많이 만족한 것이 바로 폐 배터리 재활용 업체입니다. 뭐 잘 아시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성일하이텍 한 70몇 프로, 세비캠 170% 이렇게 수익을 드렸는데 이게 좀 제작팀에서 너무 타이트해서 이게 뭐 3달 지나면 이제 수익률로 이제 지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이스캠 다시 한번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주가는 내리지만 보주 지표는 노란색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주봉을 보셔도 역시 음선 5개, 이게 가격의 괴리예요. 이렇게 많이 양선이 5개 나왔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해서 크라이막스의 상승에 이것도 많이 내렸죠. 이거 새벽에 한번 관심에 두를 필요가 있겠고, 좀 투자액이 많거나 좀 롱텀으로 보실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제가 간략히 IT 3인방, LG이노텍 드디어 저는 양선 많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 추천한 적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죠.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 LG전자는 이제는 막아놔도 봐야 되고, 결국 전장 쪽에서 내년에는 좀 성장이 될 겁니다. 가전 쪽은 이미 안 좋은 것을 주가에 상당히 반영됐고 상승의 눌림이거든요. 이런 거 볼 필요가 있고, 또 MLCC 여기에서 대장 적층 세라믹 대장 요거 삼성전기 요것은 또 카메라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길게 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이내 종목들만 우리가 포트에 남겨두기 때문에 위원님이 서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위원님. 세비캠으로 173%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 조금 전에 네. 중국 한항을령 해제 관련한 종목들을 이번 주에 눈여겨보자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도 또 섹터도 되게 많고 종목들이 많은데 네.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중국 관련 이제 게임주라든가 또 이제 화장품주 또 요즘 보면 이제 미디어, 영화, 뭐 음악, 뭐 음반 그 관련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제가 이제 뭐 아침 방송에 룽투코리아를 추천해서 단기간에 50% 수익이 나와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보면 이제 쇼박스라든가 아니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x4 같은 거. 그래서 한 종목을 좀 설명하자면 쇼박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영화의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수출하고 또 홈쇼핑 관련주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좀 한한령을 뭐 확실히 안 풀어주더라도 단속만 예전처럼 안 하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왜냐면 중국도 사실상 이제 반은 자본주의잖아요. 돈의 맛을 알았고 이게 돈이 이제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국도 이렇게 자본주의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눈만 감아주면 알아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쇼박스가 앞에서 보시면 한 8,000원짜리가 지금 이제 3,000원대 거의 뭐 3분의 1토막 가까이 나는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쇼박스는 이번에도 보면 영화나 뭐 그 관련주가 상당히 히트하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자회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쇼박스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개별주 중에서 쇼박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목답게 쇼박스 바닥 탈출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공략을 할 종목이 아니라 네. 조금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종목이고요. 첫 번째로 웰크론한텍입니다. 자,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앞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즉 재환원 기술이죠.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 기술을 좀 만들었었고, 사실 그와 관련된 뭐 환경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폐배터리 기술을 현대차, 기아 쪽의 기술 전략을 좀 넘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네옴시티의 수자원 관련된 플랜트 사업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노펙스와 웰크론한테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 정도가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여기서 왜 경고성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손실 보신 분들이 오늘 강세 종목을 내일장 공략을 한다면 아마 이 종목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저항이 5,800원 정도입니다. 자, 5,800원 정도 갭을 띄워줬다. 예를 들면 그럼 시가가 고가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시가 공략 바로 때려버리고 그냥 물려버렸는데 어떡하지? 손절할까? 이렇게 장 마감 때까지 버티시면 손실만 키우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한 저항 가격대가 있는 종목을 단타도 하지 마십시오. 스윙도 하지 마시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할 구간이고 최종적으로 5,800원대를 돌파하는 정말 대량의 거래량과 또 그 시점에서 맞는 체결 움직임을 좀 파악한 뒤에 정말 말 그대로 종가가 5,800원 이상 마무리 짓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그 가격을 손절선 잡고 공략할 수 있는 거지 초심자분들이 그냥 오늘 강의했으니까 내일도 강의하겠지 그리고 사봤는데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전략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기가레인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의 아무래도 UAM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어떤 통신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5G 통신망을 기준으로 설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중국 쪽 화웨이의 5G 장비가 납품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중소형주인 기가레인이 좀 반응을 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뉴 삼성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의 흐름 좋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단일가 거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원대 돌파 못한다. 그러면 그냥 관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크론한테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서 시청자분들도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가레인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의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은 올해 들어 6번째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는 대북 압박에 협조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결과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 9월에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하향 조정할지가 관심입니다. 결과도 확인하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대한민국 대표부 활동이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외교부는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제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챙겨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토부가 내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탄소중립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 실현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추가 전략 받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점 버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탑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1월 2일 34,550원에 매수를 해서 당일의 장중 상한가를 시작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가 51,000원 찍으면서 47%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역시나 어려운 신규 상장주도 황금맥점을 포착하면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낼 수가 있네요. 네. 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그게 종목이 바로 탑 머티리얼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맥점에 저점에서 포착됐는데요. 음선 3개짜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많이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했고 그다음에 바로 제가 들고 나온 게 5일선 아래에 기가 막힌 쌍둥이 패턴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장중 상한까지 뽑아보면서 결국 한 11월 2일 날 추천드려서 단기간에 47%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때 또 한번 황금백지에 포착됐거든요. 마디마디. 야, 어떻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가 답이 나오시죠? AS는 이제 5만 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깐은 이런 종목은 조금 기다리시고요. 문제는 뭐냐? 제2의 탑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 저점에서 내용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지만 무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함께 하실 분들은 이따 무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뭐 QR코드도 한번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 주신 탑 머티리얼 이런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종목 4x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1월 15일 11,250원에 매수를 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가 12,550원 찍으면서 11.56% 큰 수익 기록하고 있네요. 위원님, 네. 역시나 위원님이 진입을 하니까 바로 바닥을 탈출했어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4x4가 이제 영상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가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나라 그 대기업에서도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인데요. 차트 보시면 자, 앞에서 54,800원짜리가 지금 11,000원, 5분의 1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남들은 5만 원, 4만 원 매수할 때 저는 10,000원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시면 어제도 좀 장이 지난주 금요일 뭐 좋지는 않았지만 장중 13% 정도 갔습니다. 또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기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물론 바닥 대비 한 10% 이상 수익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뭐 한두 달 정도 중기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 넘는 수익이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7,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윤원 위원의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1월 17일 27,800원에 매수해서 현재 6.47%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역시나 3일 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했는데 이 종목은 오늘도 장중에 8% 넘게 올랐네요. 그러게요. 수익률만 합치면 20% 넘을 것 같은데 정말 좀 아쉽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의 뭐 수급 깡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300억 원이 넘는 거래대금. 앞서도 1조 원 이상을 달성한 이력이 좀 있죠.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작게는 3천억 원, 많게는 4천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 사업도 하겠지만 사실 적자입니다. 하지만 수소 트램과 그리고 수소 충전소까지 지금 실제 생산하고 있고 제주도에 설비까지 맞춰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철도주 이것저것 많이 움직입니다. 가벼운 것들도 상승률 좋습니다만 절대적인 대장은 현대로템이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계속 보유하시면서 수익 더 늘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정보 위원님. 네. 네, 어떤 내용이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볼까요? 예, 또 프레시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요? 예. 네. 저는 프레시한 종목을 좋아해서 예,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시험하고 분석하는 회사인데요. 바로 QRT가 되겠습니다. 예, 11월 2일 날 상장했습니다. 좀 뜨끈뜨끈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 머티를 11월 2일 날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났는데 그때 막 상장을 했네요. 공모가 44,000원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304억에 영업이 82억 정도. 펀더멘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 예, 뭐 45,000원짜리가 지금 한 뭐 34,000원까지 왔으니까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것 같으네요. 매수가 33,500원에서 시초가 정도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37,5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세비캠, 성일하이텍, 조금 전에 살펴봤던 탑 머티리얼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신규 상장주 발굴해 주셨네요. QRT까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K바닥,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저도 바닥주인데요. 오늘 앞에서 우리 또 좋은 정원이 너무 잘해주시고 또 오늘 오랜만에 제가
칭찬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 나연 의원님이 너무 이렇게 단기 매매 잘해요. 정말 핸섬하게 그러니까 손실 없이 잘하는데 네, 솔직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칭찬은 안 해주세요. 아,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수님이시죠. 알겠습니다. 정보 빨리 주세요, 의원님. 시간 없습니다. 두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제 관련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종목 이름은 사마 네트워크스인데요. 미디어 관련주 드라마 콘텐츠 기획인데 연기자 발굴 또 관리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TV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제일 바닥에서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 나는데요. 매수가 2,800원,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6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시작하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도 바닥 탈출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연원 위원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에요? 자, 일단 앞서 존경하는 두 분 계셨고 또 제가 이 중에서 이 멤버 중 막내 아닙니까? 네. 저도 한 번은 바닥주 해봐야죠. 오늘은 크래프톤입니다. 저도 K바닥에 합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이고요. 일단은 다음 달 3일 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신작을 출시합니다. 전형적인 FPS 즉 1인칭 게임입니다. 자, 일단 부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스타 게임쇼에서 상당히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점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 일단 출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리진 출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 기타 등등 여러 콘솔 동시 출시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이 여지껏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항상 MMORPG 게임만 해가지고 PC용 게임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 모든 기계 동시 출시를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제가 해외 리뷰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극찬이 10개 그리고 약간 비평적인 게 1개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 20만 원, 자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작 기대감에 중국 규제 해제 기대감까지도 더해지는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유망주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방송 후에 우리 좋은정보위원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는데요. 위원님,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축구가 벌어지고 있죠. 네. 잉글랜드 대 이란이 2대 0이랍니다. 축구는 순간입니다. 계좌는 영원하죠. 영원한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축구에 이제 그냥 한쪽 축구 보시고요. 한쪽은 진짜 오늘은 밤잠을 좀 멀리 하시고 제 무방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중히 준비한 제2의 탑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놓치고도 뭐 속상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신다면 그냥 축구 보시고요. 정말 이제 제2의 탑 머티리얼 같은 그 후속조를 함께 하시면서 계절을 풀려가실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이 기회라고요. 10월 달도 그랬고 지금이 그랬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 종목을 보는 눈 똑같습니다. 내용은 종목 저점에 잡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종목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단기간에 60% 넘는 수익을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3개월이 지나서 포트에서는 빠졌지만 세비캠 이 한 종목으로도 173% 넘는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아래로 내려보시면 좋은정보위원 사진 아래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이 버튼만 지금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